자, 웃기는 논리를 하나 펴고 있습니다. 저는 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 사람 옹호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만은 자위대 행사에는 가면서 남북 철도 착공식은 불참했다. 나경원이 이렇게 이제 무슨 역사학자가 이야기한다고 별로 시시껄렁한 언론들이 쓰고 그걸 또 받아서 일반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자위대 행사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일정하게 종북 좌파들은 결국 친일 프레임으로 보수 진영에 이렇게 계속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있어 왔던 행사예요. 자, 그거는 그들의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냥 깨면 되는 겁니다. 일본은 우방이고요. 우방과의 어떤 군사협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수 정권이 되면 군사협력 돼야지요. 지금에야 레이더 쐈냐 안 쐈냐고 서로 지금 이렇게 치고받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이 된 것도 웃깁니다. 솔직히 공해상에서 한국 구축함이 북한의 어선과 뭔 짓을 하는가 하도 수상하니까 일본에 지금 해상 초계선이 왜 떠가 있겠어요? 왜 떠 있어요? 초계기가 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불법 환적이나 이 불법 수입 이런 부분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떠 있는데 한국 배가 북한 어선하고 붙어 있으니까 저것들이 뭘 주고받나 싶어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니 그걸 갖다가 또 신경 쓰인 한국 측에서 대응 조치를 했겠죠. 그래서 한국은 무슨 망원경 광학이다 이렇게 하고 일본 쪽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레이더 조준했다. 지금 서로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제 이 착공식이 25분 만에 조촐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자, 10시에 열려서 간이 단상이 있고 판문점역에 남북 기빈 12명이 앉고 이를 마주보고 남북 참석자 200명이 플라스틱 간이 의자에 옹기종기 앉았어요. 자, 기온이 한 영하 10도 정도 됐겠죠. 행사도 단촐했고 착공사 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연설 한마디 2, 3분 하고 친목 서명식 하고 궤도 체결식 즉 친목을 조이는 행사하고 도로 표지판 제막식 하고 북한 지주학단 기념 공연 거기에 음악이라고 7억 내용 중에 들어있더니만 이게 북한 지주학당이 그 음악입니까? 출연료 준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게 25분 만에 끝난 이 행사가 7억짜리인가? 지금 돈 사용 내역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국당은 오늘 국회에서 남북 철도 연결 행사에 사용된 남북교류협력기금 7억의 내역을 이제 행사가 끝났으니까 돈 쓴 내역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받아보세요. 자, 그래서 북한에서도 뭐 별로 높은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북한의 한국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갔는데 북한에는 김윤혁이라고 처음 등장한 인물이죠. 철도성 부상이 머리도 뭐 바람에 난리가 엉망이 됐는데 친목 서명식을 했어요. 북한 철도성의 부상이 철도청 한국 같으면 옛날에 철도청 차장 지금 같으면 고레일 철도공사 사장도 아닌 부사장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명을 한 겁니다. 이것도 좀 웃기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남북이 철도 연결해서 서로 경제적 편익을 같이 향유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퍼뜨리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이 철도가 연결되면 나오는 경제적인 효과가 148조라고 또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광객 편익이 20조 6천억. 자, 북한에 이걸 관광을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철도를 타고요. 이동 비용 절감 66조 8천억. 그 이동 비용 절감이라는 것은 북한이 얻을 이익이지 우리가 얻을 이익이에요. 광물 수입 대책이 60조 8천억. 지랄하고 자빠져. 북한에서 사오는 거는 그러면 시세보다 훨씬 싼 광물을 거의 공짜로 줍니까?
자, 거기 철도 연결해서 광물 수입한다면 그 미친 짓이에요. 차라리 지금 배로 실어 날라오는 게 더 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이익이 뭐냐. 이 북한에 철도를 놓으면 이거 우리 돈으로 깔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돈으로 깔아주면 모르겠어요. 북한이 그냥 핵도 다 포기하고 공산주의도 포기하고 동포로서 같이 좀 살자. 이랬을 때는 그런 거 좀 따지는 부분도 우리가 결국 통일된 한국으로 이렇게 갈 때 그건 결국 우리 거니까 우리가 깔아야 되겠다라는 거겠지만 지금 우리한테 들어오는 이익이 뭐냐는 거죠. 공사 총액이 얼만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착공식인데. 원래 착공식 하면 간판 세우잖아요. 시공사 어디, 공사 총액 얼마, 공사 기간 얼마인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공사 주체가 누군지도 안 나오고. 자, 이게 BTL인지 즉 민간 비용으로 해서 나중에 몇십 년 우리가 운영하고 북한한테 넘겨준다는 건지 운용해봤자 돈 낼 북한 사람이 없는데 거지들인데 우리가 무슨 돈을 어디서 받습니까? 자,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는 했느냐? 그것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철도 연결을 한다라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무슨 놈의 148조가 향후 30년간 예상이 되니 지랄 같은 소리. 이거 만드는 놈요. 잡아다가 나중에 깜빵에 쳐놔야 됩니다. 어디서 배워가 있다 이 진짜 짓거리를 하고 자빠졌어요. 뭐 러시아 대사도 있었다는데 러시아 대사한테 러시아가 이 사업에 참여할 거냐 물으니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모스크바에 갈 수 있어서 참 관심이 크다 해놓고는 그러면 너가 이 사업에 참여할 거냐니까.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돈 내는 일은 우리 안 할란다. 연결되면 덕은 좀 볼까. 요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착공식이 내년에 비핵화 협상의 마중물이다 어떠고 하는데 북한 측에서 지금 이 착공식에 임하는 입장을 봤을 때는 매우 시큰둥해요. 자, 냉면 리선거이가 어제 거기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는 말도 안 하고 별로 말 아끼고 있더래요. 평소에 떠벌떠벌하는 친구가 기념 촬영 때도 입을 다물고 담담한 표정인데 소회가 어떠냐 물으니까 감개무량 이러고 언제 공사할 수 있을 거라 보냐 하니 남측과 협의할 거라 요까지만 하고 질문이 이어지자 북한의 이 경호원들이 데리고 제지를 했대요. 자, 그리고 행사장에서도 촬영에 대해서도 손사래를 쳤다는 겁니다. 자, 조명균이는 서울역에서 자기는 오늘 공식 발언을 안 한다. 이선거이도 안 할 거다. 그냥 행사를 빛내는 고맹이라 보면 된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북한도 지금 이런 식으로 쇼하는 착공식에 시큰둥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은 이걸 착수식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고 뉴질랜드 가는 비행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찬은 행사 뒤에 착공한 건 아니고 착공식 행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철로가 깔리려면 북한이 가시적 비핵화를 한 뒤에나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유엔에 이 승인을 받아서 한다고 7억이나 편성하고 뜨드득하게 했지만은 어제 이 착공식 분위기는 그야말로 좀 마시간 분위기였고 박지원은 어제 그 행사장 한편에서 북한 측 조평통 인사에게 김정은이 답방을 하고 비핵화하겠다는 서울 선언을 해서 트럼프에게 대화에 나서라고 해야 된다. 그럼 미국 여론도 달라진다. 이렇게 하라고 설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참 박지원도 불가능한 일에 어지간히 매달립니다. 자, 착공식에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참했다고 무슨 신경전이 벌어졌다는데 또 일부 언론은 불참을 또 악의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안 가야지 그럼 이런 데를 갔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조명규는 나경원한테 전화를 3번 했다는데 나경원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착공식을 하고
자기한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적이 있었는데 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하는 건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나경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착공식에 착공사를 한 내용 중에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측의 김현민은 국토장관이죠. 철도 연결공사 국제적 지지가 중요하다 했고, 북한의 철도성 부상인 김윤혁은 남 눈치 보면 통일 연방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통일 연방 못한다라는 말이 실수로 이런 말을 했을 리는 없고 북한이 연방제 통일 문제를 언급한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착공식은 한마디로 문 정권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 북한의 비위를 좀 맞추려고 한 부분인데 그야말로 착공식 분위기 자체는 아주 그냥 지죽은 듯 고요했고 25분 만에 끝났다. 자, 그래서 착공식 분위기를 띄우는데도 완전히 실패했다. 자, 이런 지금 쪽박으로 가는 대북평화 사기 쇼를 문재인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 착공하지 않는 착공식을 왜 하느냐? 북한하고 올해 그렇게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안에 한다고 넣어놨기 때문에 하는 거냐? 그럼 올해 안에 왜 그걸 한다고 넣어놨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세상에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다는 걸 알아야 될 건데 어제 착공식을 통해서 그걸 알았는지도 의문입니다. 자,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중요한 거는 미국의 트럼프의 기류가 매티스 쫓아낸 이후에 좀 심상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24일에 이어 25일에도 연이틀 분담금 압박을 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한국이 더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이 이 방위비 분담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동안에 한국에 대한 일종의 방어벽이던 매티스 장관이 물러난 이후에 이제 노골적으로 심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배경이 매우 우려스러운 측면이 많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어제 집무실에서 해외 파병된 장병들한테 크리스마스 인사, 미국 시간으로는 뭐 어제 또 크리스마스였으니까요. 인사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부자 나라들의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 이 점이 나와 이전 대통령과의 다른 점이다 하면서 한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은 불이익은 감수하지 않겠다 했던 24일 날 트위터 내용에 이어서 계속 분담금 정액을 갖다가 압박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전임 대통령과 다른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런 질문을 동맹국에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세계 경찰이고 우리는 그에 대한 돈을 내고 있다. 우리는 세계 경찰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도 돈을 내야 된다. 이러면서 세계 경찰을 하려고 하면 세금을 내야 경찰이 움직이지 세금도 안 내고 경찰이 움직이냐. 지금 이 점을 강조했던 겁니다. 또 이걸 받아서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마이크 라운저 상원 의원도 이 보요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 비율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시간을 두고 더 나은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국은 좋은 동맹국이지만은 한국이 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돈을 더 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분담금 액수를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에 대해서 이것이 북미 협상에, 미북 협상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도 한국이 분담금 정액을 갖다가 하라고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한국을 봐라. 한국은 군사적 재원을 늘리고 있지 않냐.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심각해서 군사비에 돈을 더 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서 좀 이상한 논리긴 하지만 한국의 분담금 정액이 대북 압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들어
한국에 돈을 더 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왜? 한국이 미국과 분담금을 별로 개의치 않고 미국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내게 되면 북한이 한미 간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 문재인 정권이 어떤 정권인데 이 정권한테 그런 말을 하면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돈을 못 내겠다 하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력이 필요 없다면 미국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한국의 분담금 증액 문제를 이 주한미군 문제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자, 공화당 상원에서도 지금 이런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매티스가 사라진 뒤로 이런 이야기가 점점 지배적으로 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한국과의 관계를 돈 문제로 맨날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껄끄러웠던 매티스가 빠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놓고 이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한국산 자동차와 차 부품에 대해서 무역확장법 232조, 즉 안보를 핑계로 무역을 갖다가 제한할 수 있거나 관세를 세게 때릴 수 있는 그걸 적용해서 한국의 자동차와 그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하고 분담금을 연계하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4천억 때문에 까딱하다가 미국의 차 몸 팔아먹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분담금을 트럼프와 합의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게 합의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지 원하는 만큼 분담금이 안 됐다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트럼프의 기류에 대해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 기댈 건 그래도 트럼프다라는 칼럼이 써여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누가 썼나 보니까 안드레이 랑코프예요. 러시아 태생으로 러시아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 레닌그라드,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으로 그 레닌그라드 국립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했고 80년 중반에는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었고 그래서 서구의 북한 문제에 정통한 러시아 출신 학자로 알려졌는데요. 자, 이 랑코프가 북한의 CVID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현실적 핵법은 핵 포기가 아니라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을 동결 감축하는 거다. 인정해 주자는 이야기죠. 그런데 미국의 엘리트는 핵 보유국 인정이라며 이걸 반대하고 있다. 이들의 반대를 극복할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다. 향후 북한과의 타협을 이룰 가능성은 트럼프한테 있다. 동아일보가 무슨 생각으로 이 사람의 글을 실어줬는가 모르지만은 여기에 지금 이 랑코프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그야말로 러시아 푸틴의 스파이인지 아니면 지금 문 정권에 딱 맞는 대북 정책을 이렇게 설파할 수 있는 국제적인 농객인지 알 수 없지만은 이 사람이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 시류에 따라 아주 교묘하게 움직이는데 출신 성분으로 봐서는 러시아나 북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성격의 인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야말로 불가능한 CVID를 주장하지 않고 북하고 딜 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기댈 건 그래도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라서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우리가 랑코프의 칼럼을 보면서 거꾸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을 보면 타협할 수 있는 사람은 주류 엘리트를 무시하며 비전통적 정책을 좋아하는 트럼프뿐이다. 자, 트럼프가 하루아침에 강경파를 지지하는 쪽으로 가면 또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런데 트럼프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싱가포르 선언처럼 다시 한번 아무 가치 없는 성명서에 사인한 다음에 자신의 위대성을 자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단기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북핵 문제 관리 방법을 제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북한 핵을 인정해 주면서 적당히 트럼프가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트럼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우리를 지켜주던 지지해주던 미국에서 그래도 훌륭한 사람들이 빠져버려서 참 우려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자, 떠나는 매티스가 마지막 지서신을 이렇게 장병들한테 사표 던지기 이틀 전에 보냈대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요. 우리의 자유는 스스로 보장이 안 된다. 미군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휴일을 잇고 있다. 먹구름이 닥치더라도 당신들 덕에 국민이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 밤에도 눈을 부릅뜨고 전선을 지켜라. 함께 봉사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멋진 군인은 이런 사람이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도 브로카 군들이 다 득세를 하고 국방부가 보잉사 수석 부사장을 하던 사람을 국방부 장관 대행으로 임명을 했어요. 이거 장사꾼을 데려와서 국방부에 지금 앉혀놓고 트럼프가 한국을 지금 쪼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자, 문재인은 잘 됐다 생각하고 이참에 방위비를 결련시켜가 협상을 트럼프로 하여금 미군을 한 6천 명 빼도록 할 것이냐. 자, 지금 일본과 벌어지는 레이더 논란도 정말로 저는 의문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한국 정부의 말보다 오히려 그 초계기가 뭘 감시하고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 더 저는 관심이 갑니다. 한국 구축함이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다. 홍진호가 사라져도 5일이 6일이 돼도 모르고 있던 한국이 북한의 그런 이 어선 하나를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고 그 어선하고 뭘 하는가 지켜보던 일본 초계기를 향해서 레이더를 조준했는지 안 했는지 자료 다 공개하고요. 서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한국은 지금 국가 권력에 의해서 안보가 무너지는데 미국에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직을 꿰차고 있습니다. 착공식 참 웃기는 이야기죠.